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전세 없으면 월세가 오른다. 그 핵심은 감가상각의 반영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세가 없으면 월세가 폭등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세가 없어지면은 매매가가 내려가지만 월세는 많이 오른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데 일단 매매가는 많이 내려가는 것은 맞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전세 제도 때문에 전세 가격 저 위에 매매 가격이 있지요. 그런데 전세 제도가 없어져 버리면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하고 거의 붙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 집에 살면 더 좋지 않은가?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내 집에 거주하면은 보유세도 내야 되는 겁니다. 보유세. 세금을 또 내야 되죠. 그래서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거의 붙는다고 봅니다. 아무튼 전세가 없으면 매매가는 많이 내리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월세 폭등한다. 요 곳은 어떤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가? 조금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소득 수준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세 제도가 없으면 주택이 재미가 없어지니까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이 공급이 안 되는 것이 몇 년간 누적되다 보면은 어느 날 월세가 갑자기 폭등한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로 해외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미국 대도시 월세를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미국 대도시 월세는 엄청나게 셉니다. 엄청나게 비싼 월세를 지불하고 미국의 대도시에서 사람들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왜 비싸게 보이는가? 우리나라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1인당 GDP 1인당 국내 총생산 비교를 해보면 2배보다 훨씬 더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한국은 수도권에만 50% 인구가 거주하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대도시에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GDP 32,500달러라고 하면은 도시의 GDP도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거의. 그런데 미국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하여 거주를 하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도시 거주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GDP 7만 6천 달러라고 하지만 대도시의 임금, 대도시의 소득 수준을 보면은 10만 달러 훌쩍 넘어갈 겁니다. 미국의 월세가 비싸다. 미국 대도시 월세가 비싸다. 많이 과장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버니까 엄청나게 많이 월세를 내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도시인의 소득 수준은 한국보다 훨씬 높죠. 그러니까 월세 300이다. 그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비싸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월세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 하겠구나. 요렇게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미국 월세가 비싸다는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월세 폭등일까? 수치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소득 수준 때문에 월세 변화는 크지 않겠죠. 매매가가 20억에서 매매가 10억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매가 20억 할 때는 매매가 20억짜리 아파트인데 월세 400밖에 안 한다. 대한민국 대단히 좋은 나라다. 월세 싸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매매가 10억이 됐을 때 월세 400이다 그러면 그렇게 싸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다고 한국 어렵고 한국이 힘들고 한국이 안 좋고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냥 매매가만 차이 날 뿐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10억 정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면 전세 제도가 소멸되면서
매매가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면은 적정 가격에 실거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월세 내고 살 수도 있고 선택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월세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매매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실수요 입장에서도 매매해서 소유를 하면은 보유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거죠. 집을 사서 보유세 내고 거주를 할까? 아니면 월세를 살까? 이래도 아마 고민하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사고를 하는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그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겠지요.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은 스마트하다 보겠습니다. 앞서서 월세 폭등 이야기 하시던 분들은 주택 재미없으니까 공급이 안 돼서 월세 폭등한다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시장 같으면 지금 정부가 개입된 비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정상적인 시장이 형성된다면 주택 재미없고 그러면 주택이 서 있는 땅값이 하락을 하겠죠. 또는 땅값이 거의 안 오르겠죠. 그러면은 판매가, 업자 입장에서 주택 판매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재료비도 하락하기 때문에 업자 마진은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폭등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공급 안 되는 게 정상이겠지만 일본 주택 공급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절대 월세 폭등 이런 거 없습니다. 소득 수준에 맞게 월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로 월세는 증가할 확률이 높죠. 감가상각 이야기입니다. 지금 임대 30년 할 때 1년에 4천만 원 만약에 받는다. 그리고 플러스 시세 차익까지 얻는다. 그래서 요걸 합산했을 때 금융 비용을 부담하고도 이익이 남더라. 요렇게 되니까 지금 임대료가 1년에 4천만 원인 겁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땅 팔아서 집 짓는 재건축, 공짜 재건축 가능하니까 감가상각이 무시되는 시장이죠.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지금은 얼마 전까지는. 그러나 앞으로는 감가상각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공짜 재건축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임대료가 1년에 4천만 원 받는다면 나중에는 감가상각 고려하면은 5천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될 겁니다. 1년에 1천만 원씩 40년, 50년 모으면 4억, 5억 모이겠죠. 그걸로 재건축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 좋은가? 월세 올라가서 좋은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이 우하향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 형성될 겁니다. 감가상각 때문에 집값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가더라. 일본처럼 그런 일 당연히 생겨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으로 월세가 4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으로 인상될 확률이 높겠죠. 물론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것조차도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증가해야 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만약에 소득 증가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서울 집중화 생각보다는 덜 될 확률이 높습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 버리면 들어가고 싶어도 서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생각보다 서울 집중화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확률도 있는 거죠. 소득 수준 증가가 없다면. 그래서 지금 흔히들 이야기하는 전세 없으면 월세 폭등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 없으면 감가상각 반영하는 정상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그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으로 월세는 좀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